그렇다면 바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마지막 키워드는 어제도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좀 급등해줘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네네네. 이 종목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오르고 맞아요.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왜 올랐던 거고 앞으로도 다시 한번 좀 올라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현대모비스가 어저께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쵸. 오늘 또 다시 갖고 왔는데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어저께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르니까 자동차 부품이 현대모비스가 올랐구나 오,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네, 그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서 지분 구조라든지 제가 뭐 자사 주소가 그다음에 그 지분에 대해서 어떤 지분 어떻게 쪼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주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공부했었죠. 그렇죠. 현대차 그룹 중에서 지주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현대차 그룹의 지주사요? 네. 어딜까요? 현대차와 기아차, 네. 뭐 글로비스, 현대모비스가 있는데 가장 중심은 현대모비스예요. 아, 그렇군요. 네, 지주사의 역할을 하는 게 모비스기 때문에 어저께 10% 상승을 했던 거고 보시면 일단은 현대가 증여의 핵심은 현대모비스라는 겁니다. 예,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뭐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면서 일단 증여의 중심은 현대모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쉽게 넘기시면 안 되고요. 모비스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요거를 시간화를 좀 더 해드릴게요. 보시면 현대차의 이 지배구조 부분입니다. 여기 왼쪽 것만 일단 볼게요. 요거는 개편 예정이에요. 예정이라서 확신되지는 않고 현대차의 이 전체적인 개편, 지배구조는 되게 특이합니다. 위에 대주주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오너일가가 있고 그다음에 오너일가가 현대모비스라는 회사를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현대차가 갖고 있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아차가 현대차의 지분을 또 갖고 있고요. 그럼 이 기아차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 이렇게 현대모비스가 다시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 현대차에서 기아차, 기아차에서 현대모비스. 이렇게 계속해서 지분 구조가 돌고 도는 이게 지분 순환 구조. 지분 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지분 순환 구조를 굉장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을 이끌어갈 애가 현대모비스야 아니면 현대차야 기아차야 누구야? 라고 하는 게 시장의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의 이 배도 어떤 뭐 큰 보트나 배가 있으면 그중에 선장이 꼭 필요하듯이 현대차 그룹을 끌어가는 대장을 뽑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중심에 제가 현대모비스라고 했냐? 보시다시피 순환 출자 구조, 이런 순환 출자 구조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바로 이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오너일가가 7%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현대모비스에 왜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7% 대주주가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정몽구 회장님이 한 6%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회장님, 이분은 명예회장이고 정의선 현재 회장님은 0.55%로 제가 기억하는데 0.55% 갖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정의선 회장님이 앞으로 그룹을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대모비스의 지배구조를 점점 확대하려면 지분을 늘려야겠죠. 아니면 최소한 본인의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까지 본인의 휘하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왜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정몽구 회장님이 정의선 회장님한테 상속을 해준다고 치자고요. 상속을 해줘야 될 때 주가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상속하는 게 좋을까요?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상속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주가가 30만 원일 때 상속하는 게 좋을까요? 주가가 10만 원일 때 상속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요, 자본시장계 법상 주가가 10만 원일 때 상속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오너가한테. 왜냐? 상속세라는 게 붙으니까. 상속세라는 게 붙으니까. 그러니까 주당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상속세가 깎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주가를 우리가 바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현대모비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어떻게 됐냐? 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주봉입니다, 이거. 예. 현대모비스 보이세요? 코로나 때 이런 식으로 급등해 놓고요. 여기서 한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를 정몽구 회장님이 눌러놓은 거예요. 예. 오너가 눌러놓은 거라고요. 근데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상속세 낮춰주겠다. 개편하겠다. 왜냐? 현대를 위해서? 아닙니다. 현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현대모비스는 상속세를 아무리 내도 그래도 버틸만 하겠죠. 근데 웬만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 그룹들은요.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사업을 접는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사모펀드한테 넘기거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장인의 정신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질 못하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상속세를 낮춘다. 그러면 자 강제적으로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눌러왔던 게 상속세가 낮춰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상관없겠네 하면서 현대모비스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현대모비스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와 기아차를 같이 품고 있는 게 이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정몽구 회장님의 지분만 정의선 회장님이 끌고 온다면 전체적인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정의선 회장님이 좀 오너 체제로 1인 체제로 몰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되게 재밌죠. 보시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이걸 월봉으로 봐도 똑같거든요. 예, 월봉으로 봐도 똑같죠. 이게 지금 월봉으로 봐서 여러분들 되게 짧아 보이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2022년부터 현재 25년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지금 보시면 보통 30만 원, 28만 원 이때 물려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다 물려 계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주는 아니겠지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눌려왔던 부분을 현대모비스는 추가적인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PPT로 조금 살짝 돌아가 볼게요. 그런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주주의 7% 지분을 정의선 회장님이 다 갖고 오면 정의선 회장님 위주로 현대그룹이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데 7%는 좀 부족하잖아요. 예,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현대글로비스 20%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20%. 정의선 회장님이 대주주예요. 현대글로비스는.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는요.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현재 물류회사잖아요. 자동차 물류. 이 회사에서 현대글로비스가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모비스를 가져오면서 1대 주주가 되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모비스랑 똑같은 위치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물류회사에서부터 전체적인 지배구조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대글로비스가 제2의 현대모비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대글로비스를 좀 마지막으로 볼게요. 현대글로비스는 그래도 현대모비스보다는 좀 주가가 눌려있진 않았어요. 보시면 이게 월봉인데 얘도 이제 요때만 살짝 올라왔을 뿐 계속해서 갇혀있죠. 예, 똑같죠. 현대차와 기아차 움직임이랑 다릅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분구조 때문에 눌려있었고. 근데 모비스보다는 얘가 조금 더 강점인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시죠?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요게 저기 로봇 회사잖아요. 로봇 회사의 지분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예, 그렇다라는 건 결국엔 현대모비스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님이 20% 지분을 가지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는 이 두 종목이 상당히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